사건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방금 일괄경매를 조금 이해해야죠. 여러분 일괄경매를 뭐라고 그랬죠?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다가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고 경매가 되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하면 돼? 동일하면 돼. 누가 건물을 건축했냐 중요하지 않죠? 경매가 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그런데 법정이상권은 그게 아니에요. 법정이상권은 처음부터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처음부터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했다가 토지에 대한 경매나 건물에 대한 경매로 달라져야 돼.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법정지상권이다. 너무 간단하죠. 알겠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한번 본다 이 말이죠. 자요, 여기 보면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오케이, 아주 좋았어. 자, 패스, 통 똑같으니까 68번 법정지상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아,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이건 보시면요, 뭐 이것은요 자유사조를 하니까 이건 자주 써먹어야 되는데요, 절대로 지우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자, 항상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일괄경매하고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방금요 일괄경매를 뭐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여기 보면 토지에요 저당을 잡죠. 저당을요 언제요? 2월 1일 저당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그 다음에 똑같으면 무조건 뭘 한다? 일괄경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당권은 어디만 있다? 토지에만. 토지의 경매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지만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일괄경매죠. 자, 그럼 법정이상권은 세 가지가 있어. 법정이상권은 세 가지야. 첫 번째 봐봐요. 법정이상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공통적이야. 뭐다?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세 가지가 있어. 알겠죠? 무조건 동일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서 뭐냐면 토지면 토지, 건물에 온 건물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뭐가 있고 저당권이 있고 이 저당권에 대한 경매로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그때서야 달라져야 돼.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토지의 갑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저당권에 의한 경매죠. 저당권이 366조라고 그래. 366조에 의한 법정이상권이다. 그럼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포기가 된다,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저당 목적물이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왜요? 저당권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을 배제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몇 조로 간다? 366조.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여긴 동일하죠? 또 봐. 동일하죠? 여기요. 2월 1일 날. 2월 1일 날 의리. 2월 1일 날 여기서 뭐를 한다? 여기요.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 전세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을 한 다음에 전세권. 그러고 난 다음에 땅 주인이 어떤 이유로 달라져. 3월 1일 날 땅 주인이 어떤 이유로 병으로 달라진다 이 말이죠. 병한테 달라졌어.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죠? 갑이죠. 갑이고 전세권자 누구죠? 의리 전세권자죠. 그럼 누구한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누구한테? 법정지상권은 갑한테 인정된다? 을한테 인정된다?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인정돼? 왜 갑한테 인정돼요? 의리 아니고?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지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지상권. 방금 우리가 목이 터지라고는 아니지만 목소리를 크게 얘기했잖아요. 지상권은 뭐다? 누구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죠. 지상이니까.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뭐란다?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다.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돼. 이 사람은 전세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이 갑을 뭐란다?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왜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라니까.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뭐냐? 참, 토지면 토지. 여기 봐봐요. 저당권으로 366조. 전세권은요 305조라고 그래요. 305조 법정지상권. 전세권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여기는요 건물이 어떤 이유로 달라져. 땅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땅 주인은 누군데? 병인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 뭐로요? 여기 이 두 개 빼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여기는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그래. 여기는 무슨 경매다? 강제경매라든가 강제경매,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화처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이유로 달라져.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져. 그것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한참 했더니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 써놨더라고요. 설명 진짜 어렵게 한다고? 네 머리가 더 나빠. 알겠죠? 여기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조건 뭐야?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그러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면 366. 건물이 경매될 수 있고 토지가 경매될 수 있고 아무튼 경매가 되면 달라지잖아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달라져. 305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개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져. 건물이 매매될 수 있고 토지가 매매될 수 있잖아요. 토지가 매매되면 어떻게 되죠? 토지 소유자는 병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죠. 맨 처음엔 동일했다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법정지상권? 갑에게. 알겠죠?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됐죠? 그러면 이건 누가 지금 이건 갑이죠. 갑이고 을이죠? 을한테 바뀌었죠? 그러면 을한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달라지면 무조건 뭐다?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남의 토지 위에 인정되는 것을 뭐란다? 법정지상권이라니까. 이것이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뭐를 알아야 돼? 일괄경매를 먼저 알아야죠. 일괄경매는 저당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어. 경매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일괄경매.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언제? 366조는 저당 잡기 전에 동일해야 돼.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기 전에 동일해야 돼. 그 다음에 관습법상은요 두 개 빼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불화처분이라든가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강제경매 등으로 달라지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돼. 우리가요 366조는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이죠. 관습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습법상 인정되려면 건물을 팔면서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왜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건물을 철거한대. 그럼 건물을 철거하면은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없어야 돼. 합의는 뭐다?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366조 법정지상권은 포기가 안 되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그러면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우리가요 지상권이 있다.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임차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상권이 있는데 굳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지상권이 있어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임차권이 있어도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데 굳이 지상권이 있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관습법상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죠.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없어야 되고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보면서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지상권이니까. 자, 보시면요. 법정지상권을 설명하기 옳은 것은 그랬는데, 옳은 것은요. 먼저 1번, 정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지상권을 배제하는 거 된다 안 된다? 효력이 없다. 맞죠? 2번,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제3자에게 양도했다. 알겠죠? 지상권자가 건물만 양도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이걸 또 하나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건물을 양도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됐죠.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고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누가 지금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갑이 지상권을 취득했죠. 지상권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지상권을 여기서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지만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등기한 후에 처분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봐봐요. 여기서 이 사람이요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고 처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건물은요 이렇게 정한테 처분하죠. 정한테 처분하고 토지 소유자 누구죠? 병이죠. 그러면 정은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은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인데 지상권 등기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지상권 등기를 하면 그러면 지상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상권자가 누가 돼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누구다? 정이다 갑이다? 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상권을 갑이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처분하려면 정한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줘야지 정이 취득한단 말이죠.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줘야 정이 취득해. 근데 지상권 등기를 안 했죠. 그러면 이건 정은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은 등기했으니까 소유권자인데 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갑은요, 병한테 병의 토지 등기부 울구에다가 뭐라냐? 1번 그래서 갑 앞으로 지상권을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지상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요 을한테요? 아니 여기요 죄송해요 정한테요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 우리가요 을구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정한테 지상권을 이전 등기를 해야 정이 지상권을 취득해.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없으면 정은 지상권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가 갑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법정이니까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가 되지만 이것을 정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정지상권자가 등기 없이도 되죠.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죠. 그러면 제3자는 등기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OX 어떻게 취득한다? 등기해야 취득한다 이 말이죠. 등기해야. 아시겠죠?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갱신청구를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기요 이 말 되게 웃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우리가요 직접 하란 말하고 대위란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했죠. 그럼 이 사람은요 양수한 사람은 건물 소유자죠.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법정은 등기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지만 양수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그럼 지상권 등기를 마쳤죠. 그럼 이 사람 누구다? 지상권자가 되죠. 지상권자. 여기 양수한 사람이 누구다? 을이죠. 아니 여기 병이라고 할까? 병이죠. 병이 지상권자가 되죠. 자기가 지상권자니까 갱신 총권 행사할 때면 대위예요? 직접 행사해요? 직접 행사하죠. 대위 행사하려면 지상권 등기가 없는 경우.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으면 자기는 지상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양도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지만 지상권 등기를 했으면 자기가 지상권자죠. 그럼 어떻게 한다? 대위다, 직접이다.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니까? 지상권자니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이건 틀렸죠? 틀렸고 당연히 측한다 틀렸고 이렇게 1번이 맞죠? 자 4번은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된다.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성 여부를 따진다. OX
동일하냐 아니냐를 언제 따져? 언제 따져? 언제 따져? 내가 여러분요 지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알겠죠? 이게 재미 많이 보는데. 자 봐봐. 뭐라고 얘기했어? 일괄경매는 뭔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야 되고, 법정이상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언제요? 저당 잡기 전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건물에다가 뭐 하기 전까지?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까지. 알겠죠? 토지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니까요. 또는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기 전까지? 매매 등이 있기 전까지 동일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한다? 매각된 완납시가 아니죠. 언제다? 저당권 설정 전까지. 저당권 설정 전까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봐봐. 정신 차리고 있죠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다? 5번. 건물을 위한 법정이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에는 등기해야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있잖아요. 경매는 뭐예요?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그러면은 봐봐. 저당권이 실행됐단 말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경매가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매가 됐단 말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하죠.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갑의 토지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갑의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한다? 을이 지금 저당을 잡았죠? 저당권에 의해서 뭘 한다? 경매가 있죠? 경매가 되니까 이 토지는 누가 된다? 병이죠. 병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누가 된다? 건물은요 갑이 되죠. 갑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갑한테 뭐가 인정된다? 갑한테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 그런데요 이 건물에 또 저당권이 있어서 이 건물이 경매가 된단 말이에요. 건물이 경매가 된다.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하죠. 등기 없이. 그럼 지상권도 등기 없이 A한테 뭐 없이? 등기 없이. 경매가 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과 지상권이 이전하는 거예요. 경매니까 등기 없이. 우리 아까 매매일 때는 반드시 지상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기 등기가 있어야 되지만 경매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 187조 경매의 경우는 등기를 한다. 등기가 없어도 된다. 등기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지금 등기 없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등기하기가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요 간수법상은요 잠깐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